예. 자, 한판 클래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난치병을 앓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건져올린 희망의 메시지를 책으로 또 강연으로 전하시면서 최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세요. 마음이 흐르는 대로 Follow Your Heart 저자이기도 하시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 세계적인 명문인데 소아정신과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자, 진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너무 좋은 게 저희 언니가 이 프로그램 팬이에요. 아, 한판승부 팬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데 예. 여기서 섭외가 왔다 가니까 무조건 나가야 돼. 프로그램 인상이 이렇게 높아졌군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시고 우리 김성애 소장님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교수님과 지금 사시는 건 미국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메릴랜드에 살아요. 아, 예, 본토 발음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그냥 메릴랜드에 살고 계시다고. 예, 동시통역에는 김상혜 소장이 함께 미국에 좀 살아보셨거든요. 아, 예. 유학파. 네네. 예. 그러시군요. 동부. 예. 예, 서부에 있었습니다. 좋은 데 계셨군요. 하파승부에서 오신 건 아니고 또 독자들의 만남을 위해서 오신 거죠, 교수님? 네네. 예, 네네. 예. 그래요.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 저자로도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요즘은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어요. 닥터 지하고라는 채널이죠. Yes. 닥터 지바고가 아니라 닥터 예, 맞아요. 지하고. 사실 저는 그 패러디인데요. 예. 닥터 지바고. 어. 그래서 닥터 지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어린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아, 닥터 지하고가 어떤 닥터 지바고의 패러디인지. 예, 예. 닥터 근데 지바고라는 것 자체를 모르겠어요. 모르더라고 잘. 아. 이게 저 나이 들어가는 느낌. 그래도 그 유튜브 사용하시는 분들 연령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닥터 지 저랑 같이 아하. 나하고 이런 닥터 With 지하고. G군요. Yes, right. With Dr. G. 아, 예, 그런 이제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유튜브가 구독자 보니까 이제 거의 8만 5천 명. Yes. Yeah. 와, 굉장히 많네요. 예, 좀 많이 늘었고 굉장히 제가 좀 흔히 듣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예. 다행히 많이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그만큼 그 주제에 관심들이 많은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이 ADHD가 됐든 뭐든 이 소아 정신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 기록이 남고 이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병원에 직접 방문하는 게 미국만큼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요. 예.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사실 정신과 방문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변호사 저기 상담을 해도 비공개잖아요. 그렇죠. 그건 법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나 의사는 그게 비공개라는 이런 그 법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걸 의사는 발설하지 않는데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보를 직접 닥터하고 상의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설치해서 그 내용을 보고 그냥 이해하려고 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정신과 여기 계시는 정신과 의사분들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신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는 그 직장에서 의뢰를 해서 이 사람 좀 봐주세요 하면 그 결과가 직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다른 방향에서 왔을 때는 할 수 없이 나갈 수 있지만 예. 그냥 환자가 와서 저에게 얘기하면 그거는 나갈 수 없는 정보라고 네. 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ADHD가 네. 뭡니까 이거 도대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공부를 하고 네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들으시죠. 네네. ADHD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거든요. 예. 과잉 행동, 주의력 결핍. 그러니까 우리 애들 이렇게 ADHD 있다 그러면 생각나는 애기들 있으시죠? 예. 부산스럽다. Right. 부잡스럽고. 막 촛바에도 뛰어올라, 가구에도 기어올라, 예. 거기서 뛰어내려, 막 이런 애들. 그런 그 증상이 흔하긴 해요. 그게 hyperactivity 예. 애들.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이 오는 게 impulsivity 충동성이에요. 그 주의력 부족하고 충동성. 그러니까 과잉 행동 충동성이 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주의력 부족. 아하. 그 충동성은 또 과잉 행동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만 예. 예를 들면 제가 아기들을 보잖아요. 예. 보통 애들은 의사한테 오면 이렇게 예. 좀 쭈뼛쭈뼛 이렇게 살피잖아요. 겁나서. 근데 이제 ADHD 애들이 오면 뭐 가서 이렇게 저한테 장난감도 있고 뭐 펜도 있고 막 청진기도 있고 이러면 그걸 막 집어요. 그러니까 얘들 새로운 장소인데. 그렇죠. 얘들 어떠냐면은 뭐가 내 눈에 띄고 궁금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딴 사람 거고 여기가 의사 집이 저기 오피스인데 내가 조심해 이런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확 해버리는. 저질러 버리는구나. 그렇죠.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근데
탐구력 있는 많은 거 애들이 아니에요? 좀 그러해가지고 잘 야.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그렇지. 저희 세 명을 잘 진단해 주세요, 교수님. 이거 알고 보면 이렇게 조금 표현하시는 분들, 예. 표현하시는 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예. 이런 증상이 있어요. 아. 왜냐면 이거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면 자기 표현을 잘 못하게 되는데 이런 애들 자기 표현 사실 좀 강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가 나쁜 점을 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점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양면에는 네. 뒷면에는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저는 굉장히 그런 애들이 부러웠거든요. 어, 뭐 서슴없이 맞아. 가가지고 맞아. 나는 막 이러는데 막 예. 가가지고 하는 애들이 좀 부러운 것도 있었는데 그럼요. 이게 근데 문제가 된다는 건 어떤 병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absolutely. 면입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 안 드린 거는 주의력 부족이잖아요. 네. 생각해봐요. 주의력 부족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겠죠. 네. 뭘 집중해서 책을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집중해서 책을 읽으려고 그래도 집중이 안 돼. 이게 안 되는 정도가 심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증상 하나하나는 다 조금씩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건망증 이런 거. 집중이 제일 힘들어요, 네, 사실. 집중 힘들죠. 네, 그리고 그렇죠. 지루한 거 하기 어렵고 이런 거 남의 다 책 읽기 제일 힘들고요. 맞아요. 저도 5분하고 20분 쉬는데 맞아요. 그리고 같은 줄 계속 읽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심한 거예요. 굉장히 심한 거예요. 심하고 이제 정상 정도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 아이들 같으면 앉아 있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주의 집중이 안 돼서 애가 지능이나 이런 거는 적절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뭐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 앉아서 공부도 못 하고 그리고 이 집중을 못 한다는 것도 있지만 distraction 산만하다. 산만한 게 뭐가 이거 소리가 나면 금방 그쪽으로 또 가고 또 뭐가 지나가면 예를 들면 저가 ADHD가 아, 있거든요. 교수님이 어렸을 야, 때. 예. 저 어렸을 때 있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만약에 제가 차를 타고 가잖아요. 네. 그 운전을 하면 차를 앞뒤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새가 하나 하늘에 날아갔다. 아.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게 디스트랙션이면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아. 그 새를 관찰하느라고. 아하.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아, 사고 나신 적 있어요. 예, 제가 뒤에서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엉성하게 하니까 뒤에서 박은 적이 있었어요. 어허.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심각하게 이 디스트랙션이 심하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집중해야 될 일이 집중이 안 될 수가 본인이 있죠. 중요한 시험을 보고 있다가 새가 지나가면 자신이 시험 보고 있다는 내가 사실도 시험 보고 있는 잊을 수 있는. 저는 이거 안 믿어지실 텐데 예. 이 아이들이 지루한 걸 잘 못 참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험 치다 지루한 사람이 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어요? 시험은 그래도 되게 시험 칠 중요하니까. 때는 그래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두근두근하니까. 이게 정신이 확 들잖아요, 보통. 근데 수능 볼 때. 저는 시험 치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지루해서 정말 잠 깨느라고 시험 볼 때 지루하셨어요. 막 잠 깨고 하품하느라고 막 오. 그랬어요. 그럴 정도. 근데 교수님 저도 그 시험 미국 볼 때 되게 지루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 시험 빨리 보고 밑에 만화책 숨겨놓고 만화책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증상이 있었던 거군요. 저는 진짜 뭐 거의 수능 이렇게 심한 그러지 못하는 시험 있잖아요. 네네, 심각한 네. 시험도 항상 끝에쯤 가면 잠이 오고 이게 집중이 어려워요. 전 그래도 시험 시간 절반 동안 문제를 풀어버리고 나머지 그냥 자버린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아주 중증이 똑똑하셔서 그런 거. 근데 근데 이게 네. 성인도 생긴다 그러는데 그럼요. 성인이 돼서 이게 뭐 발병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가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지금까지는 ADHD는 발달성 장애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길 수 있다. 어릴 어릴 때 때부터. 발달 과정에서 생긴다 아하. 이런 뜻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주의력 부족이나 아하.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걸 좀 의심해봐야 돼요. 우울증일 수도 있고 심한 불안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성인 ADHD가 있으신 분은 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고 이게 사실 그 요즘 성인 ADHD 얘기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많아졌다기보다는 어떻게 됐냐면은 2013년에 그 미국의 그 진단을 정하는 그 진단 기준을 개편했어요. ADHD라고. ADHD랑 다른 것도 개편하면서 ADHD도 상당히 개편했는데 네. 그때쯤 연구가 많이 돼서 우리는 ADHD가 좀 애들이 되게 많고 어른이 되면 거의 없어져서 어른 인구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 알고 보니 이 애들 때 있었던 사람이 거의 다 좀 증상이 있구나. 그렇게 그래도 됐어요. 이게 사회화 과정 속에서 어릴 야. 때는 막 그래도 그렇죠. 그런 막 가는데 또 어른이 쇼파는 되는 안 과정 올라가잖아요. 속에서 그럼요. 사회화 과정 속에서 증상이 좀 덜한 것 그렇죠. 야야.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정말 증상이 없어진 거 지속된 게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진짜 가구에 올라가고 벽에 올라가고 창문에 올라가고 이 나무만 보면 올라가고 하여튼 뭘 보면 기어 올라가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여자인데도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항상 그랬어요. 얼굴 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 지금은 제가 솔직히 몸이 힘이 안 돼서 못 올라가요. 올라가고 싶은데. 진짜 아니 이건 정말 농담 아니고 저는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요. 저는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인데도. 엘리베이터라도 좀 많이 타시지. 그러니까 그리고 등산하는 것도 좋아. 하여튼 저는 뭘 보면 올라가고 싶은데 이제 몸이 안 돼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이퍼 액티비티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덜 하이퍼하게 되는데 근데 이 하이퍼 액티비티하고 그 주의력 부족 그치 과잉 행동하고 주의력 부족 그 사이에 또 비슷하게 있는 게 뭐냐면 생각이 무지하게 많아요. 얘들이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아무 생각 안 나는 때도 있긴 했어요. 멍 때릴 때도 있지만 보통은 딴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멍 때리기가 되게 좋은 거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나을 아무 수 생각 안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그렇죠. 거네요. 그게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보통 얘들이나 어른들은 계속 생각이 나요. 선생님 근데 ADHD가 어른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병원까지 찾아오나요? 보통 그냥 자기가 혼자 있지 굳이 가서 상담받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가 좀 너 좀 병원 궁금해요. 가봐야 될 것 같아.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가 40 지금 6세거든요. 예. 근데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병원에를 갔어요. 작년 처음 오셨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왜 가게 되냐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있을 땐 그냥 제가 그 실수하고 내가 처리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있으니까 자기가 같이 내 실수에 말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를 두고 온다 이러면 자기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문을 열어놓는다. 집을 거의 몇 번 태울 뻔 한다거나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옆에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가게 된 거죠. 저 같으면 제 아내가 저를 가라 그럴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힘들어서 올 수가 있어요. 안녕하고 문 열고 나가면 항상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렇죠. 저도 보통 한 두세 번 같이 들어와야 되고. 저도요. 그리고 불을 켜잖아요. 이 가스 불을 켜면 끄지를 않는다거나. 그걸 우리 남편이 몇 번 발견하더니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발견해도 그렇군 끄고 마는데 이제 남편은 집을 날리겠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소아정신과 교수시니까 이제 전문의시니까 본인에게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알고 계셨던 건데 상담까지는 가시지 않았다가 이제 치료를 받으시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자가 치료를 했다 볼 수 있는 게 모든 정신 그 진단 받으시면 그렇지만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통 그 정신 치료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행동 치료나 이렇게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되게 심한 경우는 사실 약물 치료 권해드려요. 약을 먹어야 된다. 약을 먹으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알람을 한다거나 뭐 달력에 적어놓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이건 중요한 거라고 얘기한다거나. 가스레인지 꺼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다행히 옆에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실수를 일으키면 옆에 사람 고생 많이 시킨 거죠. 실수를 일으키면 너 이거 잊지 말라고 한다거나 우리 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늦는데 이런 경우도 어른의 경우 직장에서 자주 늦으면 큰일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도 다행히 보스나 옆에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저는 제가 ADHD 있다고 다 말했어요. 그래서 다 아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ADHD가 있는 사람이 ADHD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억을 못하고 세심하지 못하고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 오피스가 엉망진창. 그런데 그래도 잔스 홉킨스는 모든 게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잘하면 용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환자를 잘 보거든요. 심지어 미국 의사 국가고시 최상위 성적 통과. 그래서 의학적으로나 환자를 보는 거나 이런 의사로서의 본질은 제가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건망증하고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논평을 맨날 보내거든요. 뭘 보내요? 메일로 보내요. 프로그램 오프닝. 오프닝을 제가 메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보내려고 메일을 열었는데 제가 또 장난감을 좋아해요. 그래서 장난감 광고 메일이 있으면 글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신나게 보고 그거 주문하고 들어오고 이걸 안 보내. 맞아. 이게 몇 차례 있고 그다음에 우체국에 간다라고 해놓고서 중간에 또 딴 데 꽂혀가지고 편의점 들어가서 뭐 사갖고 집에 들어온다. 내가 조금 상당히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있으시죠? 예, 우리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주 있는 거야. 자주. 거의 매일 있고, 거의 매일 있고, 물건을 잃어버려서 찾는데 정말 삶의 한 반을 찾는데 보낸. 안경도. 그러니까 정도에 심한 거예요. 이게 자주 있고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과하게 있는 거죠. 예. 혼자 살아서 아직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게 이제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기도 하는데. 네네네. 그럼 그게 어떠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겁니까? 선천적으로 생깁니까? 이런 불균형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네. 많은 질환, 정신 질환뿐만 아니라 몸의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예. 많은 것들이 유전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의 이상도 아기가 날 때부터 갖고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질환, 그 심각한 증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증상의 정도는 환경이나 그 애가 받는 그 정신, 뭐 마음 상태라던가 스트레스 가정 아무래도 환경. 더 받으면 가정 환경이 조금 정리가 좀 돼 있느냐, 어허. 뭐 규칙이 좀 있느냐.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얘한테 뭐 어떻게 하기를 좀 가르쳐 줬느냐. 이 루틴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관학교 가면 되겠네요, 그죠? 훨씬 더 망치는 아, 거야. 망치는 거야? 누가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군을 맞아. 위험하게. 군대 가면 다 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씨. 근데 그렇진 않고 이제 그래요? 그 바깥에서의 굉장한 압박으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이 심텀들이 증상들이 조금 작아질 수는 있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군대에서는 그 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처벌. 완전 계속 기합 집중할 수는 받고. 있지만 그렇게 계속 살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제 많이 인기 많으신 게 이제 소아정신과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상담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관계 설정 밥짓기 원리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살짝 네네. 설명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밥짓기 원리. 네, 제가 많은 것에서 말하지만 정말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본질. 제가 이게 육아예요, 육아나 아이를 기르는 것, 그죠? 거기서 가장 본질이 뭔가를 강조하는 게 밥짓기요법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가장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 다 있으시. 예, 다 있으시죠. 예. 김성현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이 키우는 본질은 보세요. 저야 뭐 제가 키우기 아니라서 제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예, 정말 여기서 키웠다 그러면 혼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거 봐요. 사실 제가 본질을 물었는데 답이 바로 딱 안 나오잖아요. 제가 만약에 아이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거 뭘까? 이렇게 말하면 또 뭐 교육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심리적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밖으로부터 받는 충격을 최소화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그레이십니까? 근접했습니다. 예,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예. 사실 그 육아의 본질은 이 삶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육아의 목적은 애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애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체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 예. 그 본질은 거기에 맞는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게 이게 간단한 건데 잊고지네요. 그래서 제가 밥짓기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중요한 게 물 맞춰주고 불 맞춰주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쌀 넣고, right? 네. 쌀인데 이게 우리 부모님들은 그 본질 물하고 불은 생각 안 하고 그 안에 막 뭐를 집어 넣으시려고 해요. 학원 보내고. 국영수 학원, 뭐 선행, 과외. 근데 사실은 그 쌀이 아이들이라면 그 쌀 안에 잠재력이 정말 무한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본질은 그 안에 걸 꺼내는 거고 그 아이 안에 있는 걸 꺼내는 거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물 맞추고 불 맞추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진짜 본질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러브, 사랑. LOV. Right, 진짜 사랑. 근데 이거 사랑의 메시지를 좀 잘못 주고 계세요. 우리 당연히 사랑하는데 뭐 그런 간단한 거 말하세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 이 정도는 해야지 인정받고 살지. 너 이 다른 애들 이만큼 하는데 평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한테는 그 사랑이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안 들리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 이거 숙제하면 내가 사줄 널 거야. 사랑하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그 기본이 되는 걸 하고 아이가 다른 거에 잘 힘든 일이 있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중요한 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나는 그거를 줘야 돼요. 근데 뭐 성적이나 뭐 평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그냥 사랑받을 사람이 아니고 뭘 해서 보여줘야만 사랑받을 사람이라는
내가 잘못했네. 우리 애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이제 가를 받아왔어요. 야 그래도 양을 받아왔어요. 그래도 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가해서 양으로 왔으면 잘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될 애네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는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근데 이게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게 제가 정말 크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게 물이에요. 물 사랑. right? 사랑의 물. 그거를 제대로 안 해주시는 좀 잘못 주시는 거. 그다음에 불 있잖아요. 불이 뭐냐면 이게 너무 많이 소홀해하세요. 가치 교육의 가치와 마음 자세. 같이. 일단 마음 자세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셔서 이게 긍정적인 마음 자세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그 안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단다를 가르쳐 줘야 돼요. 아무도 이 부분을 많이 안 가르쳐 주시고 절대 절망은 없다. 그렇죠. 절대적인 절망은 없다. 어떤 상황이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yes. 그거를 뭐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애들이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르쳐주면 굉장히 흡수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철학적 이해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좀 고쳤대서. 맞아요. 그런데 얘들은 굉장히 프레시하게 돼. 완전 망했어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지 않죠. 나쁜 점도 우리 있어. 나이쯤 되면 이제 이생망이고. 근데 우리도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이생망입니까 교수님? 이번 생은 망했습니까 저희는?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 다들 한 40대로 보이시는데. 예, 저 어르신은 좀 훨씬 많이 드셨고요. 제가 40대고 저쪽이 50대고. 다들 딱 40대로 저와 동년배로 보이시는데. 동년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40년, 50년 남았잖아요. 앞으로 살아갈게. 지금 우리가 어른으로 산 해가 20년 정도 된다고 보면 앞으로 2배 더 살아야 돼요.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왜 더 살아야 되나요? 우울증 다음 얘기야. 예. 그래서 그 마음 자세랑 가치를 가르쳐줘. value. values. 가치 예를 들면 정직, 성실, 기여, 그러니까 배려 이제 이런 거. 정직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살살. 네? 숙제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선생님 숙제 줬는데 숙제 없다고 얘기하고. 맞아. 근데 그게 이제 횟수가 많아져요. 지난주에 다 가신 얼굴이에요. 아무튼 그 횟수가 많아져요. 예. 그러면 이제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쵸. 부모의 경우에 이제 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아이들의 행동에서 블레임을 하고 이제 뭡니까 질책을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긍정적으로 거짓말 10번 할 거 한 5번으로 줄여볼까? 아니면 한 번으로 줄여볼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굉장히 거는 좋아하시네. 지난주에 혼낸 얼굴이야 지금. 뭐. 현재 진행형. 그 아이에게 그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 건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거짓말을 막 뭔가 이익을 따기 위해서 이런 남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이기보다 약간의 그 회피 있죠. 성적이 안 좋았어. 숙제를 하기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도의 부족인 거죠. 이거는 막 애가 사기꾼이 되려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싫어도 해야 되는 아직 상황을. 그게 성숙하지 않아서 그냥 피하고 싶은 거. 그냥 피하고 싶은 거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 사기꾼이 될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 거짓말 이렇게 하다가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힘든 거를 하는 성숙도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너가 이렇게 보니 숙제가 있었는데 아빠한테 안 했다고 했구나. 숙제하긴 싫었지. 그러나 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신뢰를 잃는 거야. 내가 너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 너도 나를 믿을 수 있는 게 좋잖아.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훈육하고 이제 성숙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거죠. 부모 그 상황에서 엄청 부모 자신이 화가 났을 경우엔 그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는 그 화를 어떻게 누르고 캄다운 해야 되잖아요. 이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욱하는 건 치료가 됩니까? 욱하고 그 아들 가진 엄마들도 굉장히 맞아. 또 욱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 산지 20년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아이들도 보고 엄마들도 많이 보고 텔레비전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이러잖아요. 한국에서 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서로도 그렇고 왜 이거 아시죠? 우리 운전하다 크랙션 누르는 거 이거 한국 사람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조금 이럴 때 그냥 확
저질러. 해버리는 게 그냥 반응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예. 제가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는 거. 처방전 yes, 가르쳐 드릴게요. 네. 욱할 때. 욱할 때. 이게 약간만 좀 훈련을 하셔야 돼. 욱할 때 내가 바로 그때 하라 그러면 잘 안 돼. 근데 아침 저녁으로 좀 연습하셔야 돼. 네. 예. 네,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이에요. 호흡법. 이거는 좀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배워서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진짜 중요한 게 네. 이게 화났을 때뿐만 아니라 약간 긴장이나 불안이 있는 것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면 이런 performers 그 뭐 가수라던가 예. 이런 거 perform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공연 예. 하시는 분도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performance 저희 하시- 굉장히 예, 제가 가르쳐 가르쳐 호흡자. 드릴게요. 그래서 액션. 화날 때 불안할 때 다 쓸 수 있어요. ADHD에도 이걸 예, 하면 좋죠.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오케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일단 좀 릴렉스 하시고 예, 릴렉스 그다음에 하세요. 일단에 자세 편하게 하세요, 여러분. 청취자 하시고 여러분. 그다음 저기 한숨 한번 그다음 들이마시면서 날숨. 4번 코로 셋넷 그다음 hold for 2 참아 2초 그다음 아웃 4번 둘셋넷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n 들이마시는 거 4초. 셋넷 그다음 멈춤 2초. 2초 그다음에 out, 내쉬기 four. 4초. 4 2 4. yes 4 2 4 호흡이라고 해요. 코로 4초 들이쉬고 참고 2초 참고 그다음에 4초 입으로 out 하시는데요. 이거를 심호흡이라 생각해도 되고 조금 천천히 하는 호흡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돼요. 원래 저희 아나운서들이 복식 호흡 원리랑 비슷해요. yes. right. 코로 들이마신 다음에 발화할 때는 입으로 후 내쉬면서 맞네. 바로 한다. 그렇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들으니까 정말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식 호흡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4, 2, 4. 더 호흡하시면 4초, 복식 2초, 4차. 호흡으로 해두고 이게 뭐냐면 어. 우리가 화가 탁 났을 때 안에서 뇌와 몸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음. 교감신경이 확 올라가요. 교감신경. 이 거짓말을 했어. 이럴 때 확 반응하라. 야 이게 확 행동하라. 올라가는 거. 그렇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근데 호흡을 하면 진짜 순식간에 부교감 신경을 올리고 교감 신경을 내려줘요. 예.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네네. 왜냐면은 쉽고 해보면 자기가 훨씬 더 편해져. 이게 특히 breathe out 하실 때 내쉬실 때 네. 몸을 relax 해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자식 괜찮아. 우리의 괜찮을 거야. 이 말을 스스로한테 해주면 명상을 또 함께 하면서 음, 명상과 약간, 호흡 치료. affirmation, 확언을 자기에게 해주는 거야. self-talk. 나도 옛날에 거짓말 스스로. 많이 했잖아. 그렇지. 나도 괜찮았어. 너의 과거를 돌아보라. 너보단 네 예. 아들이 훨씬 낫다. 그럴 때 발달 그 단계로서 그런 거짓말은 꼭 나쁘게보다는 성숙도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성숙대 예, 예. 부족이다.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회피 그렇죠. 기제가 발동하는 예. 거죠. 근데 이제 가속 어떻게 하면 그거를 내가 견딜 수 있는가를 이제 아버지로서 가르쳐 주는 거죠. 힘들어도 하는 거야. 예. 정직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예, 우리 교수님 또 모신 게 교수님이 이제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 Follow Your Heart 그 책이 이제 교수님 난치병 앓으셨던 예, 예. 그걸 극복기가 또 굉장히 감동 있는 얘기여가지고 네. 그 얘기 좀 짧게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음. 그러니까 그 의사 생활 하시다가 또 난치병 Oh, yeah. 있으셨던 거죠? 네네네. 제가 엄청 그때 한참 바쁠 때였어요. 열심히 하고 결혼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고. 신혼 때. 신혼 때였고 갑자기 아팠어요. 그 전날도 볼티모어에 그 전문 복서들이 있는 데서 복싱을 하고 복싱을 하고 오다가 갑자기 아팠는데 이게 지금 코비드 걸리면은 안 낫는 분들 좀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감염 증상에 근육통이랑 오한이 여름 다 돼가는데 왔는데 그게 낫지 않고 몇 개월이 계속되면서 다른 증상들이 시작된 거예요. 어지럼증, 막 토할 것 같고 얼굴이 하얘지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런 게 시작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합킨스에 있는데도 존스 홉킨스에 있는데도 진단받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세계 최고의 의대 예. 병원인데. 예, 결국 거기서 받긴 했는데 그리고 받고 나서도 이게 딱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된다는 게 잘 없더라고요. 이게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 장애랑 기립성 빈맥 증후군, 예. 신경맥의 저혈압.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만성 피로 증후군이 그거랑 또 같이 와요. 그래서 피로가 굉장히 많이 오고 제가 여기 사실 들어오기 전에도 차에서 계속 누워서 왔거든요. 막 좀 토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막 이게 뭐랄까 이 체질이라고 방송을 하면 오늘 들으면 오늘 들으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오기 전까지 막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꺼지면 또 갑자기 아프실 수 있게 갑자기 되네요. 진짜 누워서 집에 가는 거예요. 진짜. 24시간 방송을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구나 교수님. 어제 그때는 막 하다가 급하게 넘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도 낫고 계신 중인 야, 건가 야. 아니면 관리하시는 맞아 건가요? 맞아.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처음에는 진짜 잘 일어나지 못했고 일을 놔야 됐어요. 그게 제가 사실 그래서 집필을 하게 된 거예요. 책을 쓰신 거. 예, 왜냐면 제가 교수로 있고 연구하고 애들 가르치고 이러면은 책 쓸 틈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게 된 거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의사로서 늘 살아왔는데 이제 의사가 아니고 내가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집중하신 게 마음이었군요. 그렇죠. 나의 마음에 집중해라.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한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나의 소명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글을 읽고 쓰는 건 아직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일단 쓰는 거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기 시작해서 책이 이제 나온 거고 그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환자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는 의사도 천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 이제는 그 환자 한 분 한 분 보는 것도 보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이제 대중들이 힘들어하시는 마음의 병을 조금 더 낫게 하고 마음 건강 올리는 거를 하는 게 이제 더 그쪽에 눈이 뜨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계기를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 여쭤봐야 될 거 깜빡했고 못 여쭤본 거 여쭤보세요. 같은데 ADHD 걸린 아이를 가졌을 때 네네네. 예컨대 약물 뭐 치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로서 애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성인일 경우에 예, 예.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자존감이 그 낮아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제가 답변 듣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늘 어디 가서 제가 ADHD 있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ADHD 아이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엄청 절망하세요. 얘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고 ADHD 애들도 장점이 굉장히 많고 또 그 증상도 다른 면에서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예, 했잖아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 스스로도 꼭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도 실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때마다 바보야 이러지 마시고 괜찮아. 그 부분은 내가 조금 못하기는 해. 근데 나는 이런 걸 잘한다. 나는 인간관계가 괜찮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다. 난 환자를 잘 본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점을 쳐다보고 그쪽의 잠재력을 더 키우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교수님 한 번 더 모셔야겠어요. 저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 이수경님이 선생님 책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또 읽은 감사합니다. 후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지금 함께해 주신 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정신과 진하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와서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